안녕하세요. 대비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국 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성이 계속해서 들어맞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 지수가 한 2%가량 하락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재 정세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를 야기를 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유가 관련된 종목이죠. 특히 이 유가 관련된 종목 중에 한국석유를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일 보게 되면 장 초반에 한 19% 가량 유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장 막판에 대부분 빠져주면서 한 7% 가량으로 이 마무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제가 패턴성 요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이 장 초반에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다가 이 장 막판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아마 참고로 숙지를 하셨다면 이 매매나 투자에 도움이 되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에 이렇게 하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계속해서 이어질까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금일 이 국제역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정세 흐름세를 봐더라도 악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석유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 답은 하나로밖에 귀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금일 풀어가도록 할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스라엘 하마스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은 이스라엘의 우방국 그리고 하마스와 이란은 서로 동맹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명분상.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 전쟁이 발생됐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방위군이 먼저 공격을 했죠. 이란의 영사관이 시리아에 존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에 이란 영사관을 먼저 쳤습니다. 4월 1일에. 그리고 나서 4월 13일에 이란이 보복성 공격을 날린 거죠. 미사일하고 드론 수백 발을 발사를 한 건데 이전에 사실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하겠다. 과연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할까, 가시화될까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했는데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굉장히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가 아닌 더 나아가서 공격성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현재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 넘어가도록 하면은 이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하는 그런 공격성 기사를 가져온 건데 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서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주변 국가까지 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또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또 유가 말고 해운주들 역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유가 관련된 종목들 또 해운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해운주들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될지는 저희 채널에서 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란을 보복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공격을 했죠. 영사관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란은 당연히 보복성으로 이 공격을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다시 한번 공격하겠다라는 이유 자체는 사실 이 전쟁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토록 이란과의 전쟁을 원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권을 보게 되면 네타냐후 정권입니다. 이 선거철이 다가왔는데 선거에서 이 정권이 이기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이 되는 국가를 심화할 확률이 높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바로 대상이 이란인 거죠.
그래서 이란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또 미국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네타냐후는 또 트럼프를 지지를 하죠. 트럼프가 친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11월 대선까지 전쟁을 통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트럼프와 더 우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부각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지도를 또 보게 되면 이란이 바로 이라크와 쿠웨이트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오펙 내에서도 세 번째로 큰 산유국이죠. 그래서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유가의 원유의 공급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라크, 쿠웨이트 모두 산유국이기 때문에 원유 공급 차질은 더 강하게 생기면서 이 부분이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가 흐름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23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후티 반군 공격이 있었죠. 그리고 24년 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을 해주면서 서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공급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세를 봤을 때 계속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의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24년 이 전쟁에 대한 이 리스크를 제외하더라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타이트해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 설명을 들었었죠. 그래서 공급 차질이 생기고 수요는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유가 이 상방 모멘텀을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현재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왜 갑자기 가져왔냐? 유가가 상승하니까 결국에 시장에 공포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원달러 환율이 바로 이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소매 판매를 보더라도 예측치보다 더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가. 이 예측치가 0.4%, 실제가 0.7%를 기록해주면서 이전과 또 비슷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을 또 해석을 해보면 이 소비자들이 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계속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 부분은 또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을 또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포를 먹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게 바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100달러에 대한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시장에는 이 공포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유가 관련된 종목들에게는 호재겠죠. 하지만 이렇게 유가가 고공행진하더라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류세 관련된 정책입니다. 이 지난 22년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게 되면 고유가에 따라서 정유주들이 모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유류세를 인하한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조정폭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류세 관련된 이슈가 향후 어떻게 또 적용이 될지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실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유류세 이슈보다 더 강하게 존재하면 이 부분을 무시하고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향후 제가 정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급 말고 수요적인 측면 때문에 제조업 지표를 가져왔는데 이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게 나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50.3의 수치를 기록을 해주면서 경기 확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제조업에 대한 이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중국의 제조업 지표를 보더라도 50.8을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원자재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인 중국의 제조업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당연히 원유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금리 관련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이 전망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작년부터 9월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고용 지표나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이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했는데 현재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다 9월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9월경에 이 유동성 자체가 또 시장에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유 섹터로 자본금이 들어오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이 부분이 바로 이 한국 석유 주가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 가져왔습니다. 현재 우선 월봉을 좀 가져왔는데 이 24년 들어서 한국 석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 구간이 대략적으로 한 35,000원 구간인데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면 향후 그 윗구간은 더 강하게 뚫려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에서 월봉의 기준으로 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5,000원을 과연 넘을 수 있을지, 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좀 더 짧게 본다라고 하면은 한 26,000원 구간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와줬습니다. 25,000원에서 26,000원 구간에서. 그래서 이 구간도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현재 단기적으로 22,400원 구간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뭐 유가 관련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폭이 나오게 되면 어디 구간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냐?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잡혀 있는 17,000원 구간과 또 5일선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15,000 구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현재 지지율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월과 8월 전당대회에 앞서서 정체가 이 7월과 8월 전당대회에 앞서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다시 한번 강화할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 전쟁 리스크가 강화되면 당연히 이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 한국 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